잠시 후 10시부터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한 번 더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때 측근으로 분류됐고 지금은 엄청난 폭로를 하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폭탄 발언들이 이어질지 그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두 사람이 그동안 주고받았던 공방을 한번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충성을 다했어요. 유동규는 저 증인께.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그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거죠. 이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증거를 다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대표님은 다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의 절반을 시장 측에 제공한다고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들었답니까? 유동규 씨가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가면이 벗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제발 남의 편에 들지 마시고 본인 책임부터 얘기하시라고 했습니다. 뭉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겠습니까? 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재판 세 번째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인데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얘기들이 튀어나올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접 공방을 벌이진 않을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요.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증인 신문이 될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 즉 시장 때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는 것이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냐를 둘러싸고 오늘 출석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피고인에겐 적대적인 증인입니다. 그렇죠. 검찰 측 증인이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검찰이 증인 신문을 하고 반대 신문은 변호인이 하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직접 공격하거나 신문하는 경우에는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흥분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싸우는 일도 왕왕 벌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피고인이 직접 물어보는 일은 변호인들이 굉장히 자제시킨다. 그래서 실제 공방하는 것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재명 당대표의 또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결국 증인이랑 싸우는 모습이 좀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은 둘이 설전을 벌이는 내용이 아니라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법정에서 밝히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네. 검찰에서 이야기했던 뉴질랜드, 호주 출장 사진, 동영상 그리고 휴대전화에서 서로 이제 뭐 저장했던 메모 이런 거 이외에 유동규 전 본부장만 알고 있는 객관적인 부인할 수 없는 시장 때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 이게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어떻게 반박하는지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들이라서 또 저희도 한번 주목해서 그 법정의 상황들을 예의주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 전 본부장도 유 전 본부장이지만 지금 김용, 정진상 이 측근들의 재판도 굉장히 활발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다른 폭로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는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표 측에게 돈을 건넸다는 핵심 증거가 또 한 번 등장을 했습니다.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 리스트이기도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리스트 LEELIST 가로 열고 골프라고 적혀 있죠. 리리스트 골프. 이게 이재명 대표 측에게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에게 남욱 변호사가 자신의 지인을 시켜서 정민용,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전달된 돈과 돈을 전달한 날짜가 적혀있는 리스트입니다. 자, 4월 25일 1억 원, 5월 31일 5억 원, 6월 달에 1억 원, 8월 2일에 1억 4,700만 원이 넘어갔다는 걸 이렇게 메모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모는 2021년 9월쯤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 가 있을 때 자신의 목숨줄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의 측근에게 이야기하면서 작성하라고 지시했던 그 메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욱 측근 이모 씨 직접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리 리스트. 자, 여기서 말하는 리는 자신이 이 씨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리라고 썼고 골프라고 적혀 있는 그 괄호 안에 골프는 혹시라도 현금 내역인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임수로 골프라는 거를 써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남욱 지시로 조성한 현금 액수와 전달 시기를 구체적으로 써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최봉 위원님, 이게 법정에서 어떤 효력을 좀 발휘할 것 같아요?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니 일단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의 4호 소유주인데 사실은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그 요청을 받고 네. 그래서 현금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현금을 마련한 실무자예요. 네. 이모 씨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마련해서 이 사람이 정민용 변호사한테 주고 그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가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 돈을 김용 전 부원장한테 줬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죠. 네. 김용 전 부원장이 지금 받은 부분을 그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조성 단계에서 지금 어떠한 조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거를 정민용 변호사한테 전달한 날짜예요. 저거는. 네. 그러니까 저게 곧 김용 전 부원장한테 전달했다는 날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2021년 9월쯤에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9월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점이죠. 본격적으로 네. 시작할 단계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이 리스트나 아니면 남욱 변호사의 진술, 이 사람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들었다는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법정에서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뭐 그걸 보고 이제 판사가 매우 구체적이다. 그리고 저게 사실과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할 여지가 저는 꽤 있다고 보는데 네네. 그건 이제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지금 뭐 대장동 수사 이 재판이 그 한창 진행 중이니까 네네. 한번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죠. 손정혜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이걸 보시면서? 자연스러운 진술로는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뇌물이든 정치자금 사건이든 준 사람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보험으로 내가 줬다라는 객관적인 증빙, 리스트. 예를 예. 들면 장부 같은 걸 남기는 장부, 거는 예. 혹시 후의를 도모해서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리스트를 이런 항목으로 작성했는지를 그러니까 상세하게 일관되게 구체화해서 이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꽤 높다 이렇게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데 네. 피고인 측에서 이게 이제 수기로 쓰거나 뭐 컴퓨터로 쓴 것이 아니면 작성 일자가 지금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사후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보통 필적 감정이나 감정을 해서 수년 차이가 나는 걸 밝혀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몇 년 안쪽에는 구체적인 작성 일치나 이런 것들이 잘 확인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런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작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김용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잠시 뒤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자, 남욱 변호사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줬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줬다라기보다는 이 대표를 보고 이제 이 대표 측근들에게 돈을 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글쎄요. 그러면 이재명이 몰랐다. 아니 그럼 나는 누구한테 돈을 준 거야 도대체? 김용이 유동규 통해서 대표님 대선 자금 20억 요청했다고 그렇게 정황 나왔는데 혹시 사실인가요? 사실같이 보입니까? 김용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남욱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판단할 일이지 저한테 그렇게 자꾸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시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요? 자, 남욱이 지시하고 남욱 변호사의 지인, 측근이 작성한 리스트라는 것이 법정에서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김용 전 부원장 측은 메모 자체에 대해서 진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고 돈을 받은 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조작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만약에 저걸 조작을 해서 법정에 제출했다면 위증의 죄를 받겠죠.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돈을 줬다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있지도 않은 메모를 만들어서 법원에다가 내서 내 죄를 더 가중시켜서 벌을 더 많이 받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조작 가능성이라고 얘기해야 김용 쪽에서는 안 받은 게 되니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은 김용 측 이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걸 왜 조작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김용 쪽에서는 아마 반대 논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한 법조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자도 오래 하면서 근데 이런 기록들이 증거로 입증이 되려면은 뇌물을 제공하잖아요. 어떤 뭐 사업자가 됐던 그럴 때는 사업가가 됐던 그러면 요일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거나 몇 월에 주고 또 몇 월에 주고 몇 년에 주고 이럴 때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있답니다. 높은데 저렇게 딱 떨어져 가지고
벌어진 시점과 차이도 있고 메모 한 장만 나왔을 때는 일단은 그 변호사 법조인 말씀은 그분도 검사를 하신 분인데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일단 이른바 남욱 씨나 유동규 씨가 뭐 경선 자금 10억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들 말이 주장이 맞다면 만약에 맞다면 저는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선때 캠프에 있었는데 그때 십시일반으로 지지자들 당원들이 하도 많이 내가지고 돌려주기까지 했어요. 이미 한도가 차서. 그런데 아무튼 저들 주장이 맞다면 엄중한 정말 경선 자문 10억인데 20억을 요구받고 마련한 게 8억 4,700이에요. 근데 그중에 김용한테 간 거는 또 6억이에요. 그리고 유동규 씨가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1억 넘게 썼다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광화문 부시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 이런 엄중한 경선 자금을 자기 사비로 쓰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 리스트가 신빙성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유동규 씨는 받은 돈의 일부를 썼다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황으로 보면은 재판장이 최근에도 의심한 게 하나 있어요. 1억 원을 전달하는데 골판지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외투에 넣어가지고 갔다고 하니까 그 재판장 부장판사가 그럽니다. 듣다가 그거 좀 이상한데요, 그래요. 네, 시연을 했죠, 재판장에서.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재판장이 이상한데요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남욱 씨나 정민용 씨나 유동규 씨가 그 중간에 돈도 썼으니까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용 전 부원장에서는 완벽하게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 재판을 거쳐서 나와야 됩니다. 저도 뭐 누구에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정황으로 볼 때는 저는 상당히 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과거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표의 부모의 이 산소 훼손 사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경찰이 지금 수사 중입니다. 그 봉분에서 발견된 돌에 적힌 글자를 놓고 세 글자가 있었는데 그 세 글자를 놓고 뭐 생명살이냐 아니면 생명기냐 헷갈리고 있었는데 이게 경찰이 어떤 글자가 맞는지 밝혀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살은 아니었고 기가 맞았는데 그래서 이걸 악의적으로 누가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주장과 다른 정황이 이제 확인된 건데 당시 민주당의 주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마저 공격하는 폐륜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더욱이 테러의 주술적 수단까지 동원되었다는 점이 경악스럽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이재명 대표의 부모님 산소에까지 찾아가서 구멍을 파고 저주의 글자까지 써놓았겠습니까? 이러한 폐륜적 범죄는 반드시 범인을 색출하고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을 밝혀야 합니다. 경찰,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와 함께 살펴보시죠. 여기 사진을 보시면 뭐 생명까지는 잘 보입니다. 크게 비춰드리면 잘 보일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명은 뭐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인데 이 마지막 글자, 세 번째 글자를 놓고 이게 기냐 아니면 살이냐 뭐 이런 걸 두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말들이 좀 엇갈리기 시작했는데 경찰이 밝혀냈습니다. 이게 살이 아니라 이건 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쓰였던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기한다. 뭔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재명 지지자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재명을 응원하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응원해서 한 것인지 여부는 좀 불투명하지만 처음부터 사실은 생자, 명자와 뒤에 살자가 있다는 거는 좀 의미가 상충해요. 그렇죠? 생과 살은. 그러니까 생명은 이게 다 좋은 의미의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살자가 뒤에 붙어 있다는 게 좀 상충했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3월 12일 날 그 민주당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때가 이제 그 경기도 전 비서실장의 뭐 극단적 선택 뭐 이런 그 어간이에요. 그러면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있지도 않은 저 살자를 만들어냈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저 뒤 글자가 기라는 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다른 그 이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3월 12일에 저거를
살자라고 읽어가면서 뭐 일종의 뭐 흑주술이 어떻고 뭐 흉매가 어떻고 뭐 이런 것까지도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의도가 훨씬 더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명기 저렇게 되면 더 이상 뭐 누구 학자한테 뭐 문의할 필요도 없고 저건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저 글자 다 아는데 그런 점으로 보면 오히려 3월 12일 날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또 민주당이 들고 나왔던 그 의도가 저는 궁금해진다. 앞으로 만약에 경찰이 이제 추가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네. 해서 이걸 누가 그랬느냐 하는 걸 만약에 체포를 하게 된다면 그 묘소의 아랫부분에 CCTV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네. 체포하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오히려 민주당 쪽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지금 최병우 의원 말씀해 주신 건 민주당이 의도를 갖고 뭔가 악의적인 프레임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만은 조상묘가 있는데 조상묘가 어찌 됐든 간에 저게 어떤 무슨 좋은 의도가 됐든 나쁜 의도가 됐든 훼손이 됐어요. 네. 훼손이 됐으면 사손 입장에서는 문제를 삼거나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제보를 받은 것 같아요. 대표 비서실 측에서 한 것 같은데 수사를 해서 밝혀지면 됩니다. 저는 제가 주술적 의미를 모르니까 기자하고 살자가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당이 대표나 아까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문제를 제기할 때 이거를 가지고 없는 사실을 만든 것도 아닌데 이걸 의도를 가지고 했다? 좀 그건 과한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조상모가 됐든 우리 누구 조상모가 됐든지 간에 좋은 의미가 됐든 나쁜 의미가 됐든 훼손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신 분은 설사 이 대표 지지자라도 이건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고 이야기를 추후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